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9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 9월 16일 새벽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상황 시장을 분석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매해야 될지. 자, 코스피는 이제 우리가 인버스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에버리지를 사야 될까요?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상당히 여러분들께 중요한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뭐 과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열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살짝의 조정은 들을 수 있을지라도 지금 장세는 과열 장세는 일단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3,400포인트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으로 가는 거면 뉴노멀의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뉴노멀이냐면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을 하는데 지금 환율도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이 결국 타결이 되지 않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에 뭐 투자를 막대한 300조, 400조 규모의 돈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결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유고를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있던 환율 자체가 이제는 1,400원대 또 나쁘게 얘기하면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가 상당히 지금 이거를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 자체가 더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수도 상승하는데 환율도 상승하는 어떤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투자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름대로 룰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뭐 법칙이라 될까요? 규칙이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비이성적인 시장으로 갈 거고 더 광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일단 경기부양책을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오늘 또 대주주 양도세도 결국 50억 유지했고 여러 가지 강력한 정책들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런 걸 믿고 외국인들의 막대한 이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신 그런 이 정책들을 잘 유지해주고 견조한 흐름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외국인의 이 막대한 이 슈퍼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환율이 좀 더 그래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타결돼도 걱정이고 타결되지 않아도 걱정. 그러니까 타결이 안 되면 결국 관세를 25% 맞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의 이 제조업에 타격이 입을 수도 있는 거고 타결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시장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경제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제 흐름 그 시장의 이 흐름을 우리는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만 우리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과열의 양상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받지 않고 간다고 하면 과열의 양상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이번 주는 좀 조정이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국면들, 그래서 3,200포인트, 3,300포인트에 대한 지지선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인데, 글쎄요, 저는 여기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기회? 매수 기회.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와 이 한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간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오일선 자체가 쌍봉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과열이라고 볼 수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어쨌든 내일과 모레 조정을 받는 그림이 가장 좋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렇게 최근에 올라간 거에 여러분들이 베팅한 종목군들은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종목군들은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안 갔던 쉬어갔던 종목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동안 조금 소외받거나 조금 처져 있는 것들이 또 키맞추기 장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장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정말 상승장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122630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코스펙스 코덱스 레버리지만 투자하시면 돼요. 지수 베팅 ETF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상승하다가도 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부터 조정이 들어오는구나. 이제부터는 인버스에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올라갔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제는 지수가 인버스가 오겠다. 차례가 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착각과 오판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고점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단타로 인버스 접근하는 건 전 좋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인버스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3,300포인트까지 온다고 하면 땡큐하고 오히려 좋은 종목, 주도주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9월달 추천주들 말씀드렸는데 추천주가 잘 가고 있어요. 오늘 테크윙 57% 수익이에요. 지금 보름 만에 57% 기염을 터하고 있죠. 또 LNC 바이오도 지금 오늘 또 올랐어요. 55%. 지금 LNC 바이오는요 9월 6일 날 추천했어요. 지금 이제 열흘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좀 넘은 거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된 거죠. 지금 55%입니다. 상한가 간 다음 날 투자했는데도 클로봇 47%, 하이든 RNM 오늘도 급등. 그다음에 에이프리바이오, 동진세미캠 급등, 티슈진, HD 현대 오늘 급등했어요. 20%. 코미코도 급등, HPSP도 오늘 급등했죠.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7% 급등했고요. 또 최근 인벤트리잽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미코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S&T 모티브 드디어 3% 수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주도주예요. 지금 수익률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주도주 뭐죠? 반도체. 또 뭐죠? 반도체. 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그쵸? 그다음에 조선. 원전 이쪽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얘들이 뭐 할까요? 이제 조정 국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 조정 국민이 들어왔을 때 지금 대부분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정 국민 들어간다고 하면 이 조정 시 매수하면 돼요. 조정 시. 이게 1번 맵의 플레이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소외주들의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도 섹터 중에서 안 간 거 있죠. 안 간 거. 주도 섹터에서의 소외주. 그쵸? 주도 섹터주에서 소외주를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좀 약한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빠지고 이제 안 간 것들이 올라가겠죠. 로봇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LNC 바이오 이거는 왜 올랐냐면 이제 제2에 대한 휴재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어떤 제2의 이제 휴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굳이 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 올라갔을 때 살짝 이게 길 때 아니면 살짝 조정받을 때 요럴 때 차라리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이 조정 시 여기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이 길 때 여기서 매수하거나 이런 방법들. 근데 이거 내가 놓쳤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좀 올라갔던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도 이것도 올라가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차라리 떨어졌을 때 있죠? 떨어졌을 때 차라리 이때 사면은 뭐 큰 게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5% 10%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아직 안 오른 거 사면 되잖아요. 리노공업 이런 거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오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리노공업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심텍은 좀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니까 오히려 살짝 조정받으면 매수. 그러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클로버 많이 올랐고 하이드나 NM도 조금 근데 많이 오른 건 아니니까 이것도 오히려 아직 매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것도 어떻게 매수가 가능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대형주 중에서는 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에서는 이제 SM코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 SM코어는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매수 플레이. 이것도 살짝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 플레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면 아예 이제 물류 로봇에 나는 이제 좀 싫다 올라서 그러면 수술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큐렉소 그죠? 고영 이런 종목군도 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테마가 잡을 수 있겠죠. PNS 미케닉스 PNS 로보틱스 이런 것도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고 TLX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휴맥스 로보틱스 이런 것들 내가 못한다 그러면은 아직 안 오른 거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은 이렇게 조정시 여기 음봉 나왔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음봉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종가 매팅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살짝 올라가면 팔고 다시 추세 보고 다시 들어가든지 하면 되니까요.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바이오는 최근에 뭐가 많이 올랐죠? 아이테오젠 같은 게 많이 올랐지만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 볼 수는 없어요.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아이테오젠은 이제부터 매수 가능해요. 조정시 살짝 또 만약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17일 내일 이제 IR 하고 23일 날 기다리던 이제 키트루다 SC 이제 피아주 제형 첫 FDA 승인이 나냐 안 나냐 이제 그 발표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땐 이거 한 번 더 세게 누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장대 한목 나오면서 개인들 다 물량은 뺏을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이때가 뭐예요? 제 생각엔 저로의 기회가 전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무조건 사야 돼요. 20, 60 거의 여기까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때 사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아직 안 오고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그게 안 오더라도 은봉시 여러분들 매수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 삼천당 제약도 막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히려 매수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뭐 급등하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나쁘지 않았죠. 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해봐야 되는 건데 오늘 올라갔을 때는 요거를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부분인 거죠. 만약에 내일 한번 음봉으로 차서 조정 나오면 살짝 매수해서 또 보고 추가 매수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다 매기가 강하게 또 붙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치슈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한 번 더 조정 나오면 이럴 때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이런 자리 매수. 근데 내가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거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이 장기 입형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스트라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뭐 지금 뭐 RPT 치료제라든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도 나오니까 뭐 SK 바이오팜 그쵸? ST팜 뭐 이런 것들도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서히 모아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 국면이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도주에서, 그죠? 주도주, 그렇죠? 주도주에서 조정 나오는 거를 사거나 아니면 소외된 걸 사거나. 그럼 소외된 건 아까 이제 말씀 안 드렸죠. 그럼 뭐 소외된 게 뭘까요?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느린 거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일 연기.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제 소외 잠깐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주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일진 전기, 그다음에 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많이 올랐네요. 아하,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거.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많이 안 관심 갖잖아요. 그 다날, 그쵸? 그다음에 LG CNS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정부의 드라이브가 아직 강력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살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도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하면은 조금 이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오히려 느근히 들고 가면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코오롱인더 이런 것들도 한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관련주도 사실 아직 많이 이제 뭐 금융지주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은행 관련주 이런 거 많이 올랐지만 뭐 지주 관련주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주 치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지주. 그래서 뭐 세아베스트, 한국금융지주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뭐 BNK 같은 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또 홀딩스 끝나는 것들 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그쵸? 그다음에 뭐 풍산홀딩스, OCI 홀딩스, 그쵸? 뭐 심텍홀딩스, 소울브레인 홀딩스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이기도 하고, HBM 또 아주 비메모리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 그다음에 뭐 농심홀딩스 온 상한가 같고, 콜마홀딩스 이것도 거래권 분쟁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장이 더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장세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올라가다가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겁나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그나마 지금 정부에서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저는 이제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조정 장세가 들어와도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간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조정 국면에서의 매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아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 여기선 5만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지지해줄 5만 5천 원까지 지지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할 매수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뭐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원전 같은 경우나 뭐 한전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이런 것도 아직까지 뭐 끝났다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예전에 그 하나 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예전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엄청 많이 올랐어서 3만 원, 2만 원대부터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다들 뭐 많이 올라갔다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면 15만 원인 게 거의 이제
거의 뭐 30% 이상 떨어졌잖아요. 다시 오르기 시작하더니 다시 고점을 또 벽 끼고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점 시그널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라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여전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길게는 2029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혹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는 정말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마찬가지로 뭐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정이 저는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정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만약 내일 올린다 그러면 요거부터는 이제 과열 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요거부터는 오히려 이제 사실은 이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락이 나쁜 하락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또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살짝 조정받고 살짝 이렇게 좀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뭐 예측이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정의 국면이 나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부터는 좀 아름다워질 것 같다. 하지만 조정은 아름다운 거예요. 조정 시 매수. 근데 조정 시 매수할 때는 강한 종목에 매수하시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강한 종목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